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종목 상담 이어가는데요.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약세 흐름이고요. 낙폭이 지금 10포인트대까지 늘어났습니다. 2100포인트 조금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낙폭이 오늘 장중에 가장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2119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2104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 대비 저점 하회하는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기관 외국인 팝니다. 이 동반 매도가 아무래도 지수에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 822억 원 삽니다. 저점 들어오는데 개인은 다시 매수에 나서고요. 기관 외국인은 다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좀 진드간이 사주는 것 같던 외국인이 오늘장에서는 581억 원 소폭이지만 매도에 다시 나서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693.84포인트입니다. 낙폭이 거래소에 비해서 이제 좀 적습니다. 1.64포인트 하락에 그치고 있는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흐름 정리해 볼 텐데 700포인트부터 693포인트대까지 내려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장중 저점이 현재 포인트 부근입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약세장으로 전환을 확실히 했는데 수급 주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119억 원 삽니다. 외국인의 매수 물량 많이 줄어들었고요. 지금 개인이 503억 원 삽니다. 그리고 기관 601억 원이나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에서 움직입니다. 1120원 위아래로 현재 움직이는데 움직임은 그다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설릉역지점의 박진희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정강 후 약장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후장 들어서 약세 계속 보이고 있는데 시장 흐름 정리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많이 큰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에 반도체 섹터주들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에서 나온 반도체 업황 내년도 좀 불안정한 소식에 약세를 보이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현대차는 자사주 매입 소식과 함께 강세를 보여주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섹터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결정한 이후에 소비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했었습니다만은 방금 전에 중국의 시트립의 온라인 관광에 한국 관광 상품이 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관련주들과 면세점 관련주들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G20 회담을 앞두고 짙은 관망세가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섹터주들도 장 초반에 상승세가 좀 컸었는데요. 지금은 상승세를 좀 많이 줄이거나 보합권 내지는 좀 눈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말에 있을 시진핑과 트럼프의 미팅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조금 완화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좀 감안하고 방금 시트립의 호재성 이슈를 감안한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관련 소비 섹터 쪽이 오늘 조정 이후에 지금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섹터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게임 섹터에 대한 관심 조금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도 게임주에 대한 관심 조금 더 이어가시고요. 우량 제약 바이오 섹터주 같은 경우는 좀 조정 시에 저점에서 다시 좀 재매수하시는 전략 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시트립 여행 상품 재개를 통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볼만한 종목도 보이십니까? 네,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게임주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종목 컴투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컴투스가 스카이랜더스가 출시가 미뤄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최근에 다른 게임주들 같은 경우 넷마블 같은 경우도 좀 자사주 매수하면서 올라왔고 NC소프트는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모습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투스도 지금 자사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주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적습니다. 넷마블은 한 12월 초에 이제 게임이 나오게 되고 컴투스는 12월 중순부터 호주, 캐나다 출시하고 이제
내년 초에 이제 글로벌 출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도 지금 현재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일단 14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성을 보일 때 저점에서 좀 매수를 좀 해두시고요. 오히려 뭐 1월 달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은 어떨까? 단기적으로는 뭐 한 16만 원에 좀 저항대가 있긴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한 18만 원에서 17만 원 이 사이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손절선은 좀 짧게 타이트하게 한 21선 정도 이탈하는 한 13만 원 정도에서 14만 2천 원 정도 이탈 여부와 거래량 좀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뭐 지금 자사주도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14만 원 아래권에 내려오면 계속 기회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컴투스 게임 업종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할 텐데요. 오늘은 두 분의 소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금요일장 함께해 주시는 분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3시 45분 증권 트레이딩 센터 최명성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 소장님부터 출발할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사이토젠입니다. 네. 그 예전에 하얀 거탑이라는 정말 대단한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거예요. 노래만 나오면은,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마지막에 췌장암에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췌장암 자체는 사실 발견을 해도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췌장암의 어떤 그 나중에 진단이나 뭐 이런 그 질병의 정복을 위해서 자기의 장기를 기증하고 극이 마무리되죠.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조금만 기술력이 더 발달되어서 만약에 우리가 췌장암을 포함한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조금만 더 초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항상 이런 if 가정을 하죠. 너무 아쉽다. 뭐 말기 환자들을 보고 좀만 더 일찍 검사를 해서 발견할 수 있는 기술만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 맞이해서 질병 그 사망 1위인 암을 정복하려는 여러 신약들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신약 개발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정말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어서 기쁜 소식이지만 만약에 그거를 처음에 초기를 암 진단을 못하고 암이 다 아니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어 봐요. 그럼 이미 그런 신약이 가장 잘 받아들여지려면 초기에 그나마 더 잘 받아들여질 거 아니에요, 말기보다는. 그 진단이 또 중요한 거죠. 신약 개발도 분명히 중요해요. 결국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거를 제때 사용하려면 검진이 필수인데 최근에 뭐 CT나 MRI로도 안 잡히는 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사이토젠의 기술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사이토젠은 한번 제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수를 해서 지금 다시 그 상장이 성공을 했는데 최근에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 상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산업이 점점 커지고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도 위상이 어느 정도 높아지고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을 해서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서 일단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잡고 파이를 늘려놓으니 뒤에서 이제 바이오 벤처 회사들도 용기를 얻고 신청을 하는 거고 거래소에서도 조금 그 실적이 약간 안 되더라도 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서 그 편입을 시켜주는 추세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바이오 벤처사들 유망한 기업들이 상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이토젠도 그런 그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혈액이나 소변에서 특정 조직을 유래를 해서 그 특정 조직을 뽑아서 유전자 조직 등 이상 여부를 진단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글로벌 항암 신약 개발사 일본의 3대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다이치 산쿄라는 회사의 액체 생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어요. 생검이란 단어는 아까 제가 말한 하얀 거탑에도 많이 등장을 했어요. 생검. 또 이성윤 씨가 그쪽의 라인에 있었거든요. 생검을 한다. 근데 그 검사를 해서 정상으로 나오면 판단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사이토젠의 기술력은 혈액 단 한 방울로 간편한 암 진단이 가능합니다. 혈액 안에서 혈중 중앙세포 CTC 이거를 포집해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CT나 MRI 같은 비싼 걸로 찍어도 CT 단층 촬영이나 MRI 뭐 3차원, 4차원으로 찍어도 안 보이는 암을 혈액 속에선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 신약 개발 업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이토젠처럼 암 진단을 해내는
이 업체의 기술력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이토젠을 비롯해서 몇몇 업체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암 진단 사업을. 사이토젠 같은 경우도 그 여러 업체들과 함께 지금 이 그 기술력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혈중 종양 세포 이거를 포집하는 기술력이 사이토젠의 시그니처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암 진단이 점점 중요화되니까 사이토젠의 기술력도 쓰일 부분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된 뒤에 지금 3일 동안 하락을 했다가 지금 4일째 상승을 하면서 3일 동안 하락했던 그런 수급들, 꼬인 수급들을 풀어내려고 지금 힘겹게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손절가는 14,000원, 목표가는 20,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남아산업입니다. 남아산업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이틀밖에 안 됐네요. 남아산업은 강주 전남을 비롯해서 국내 그 전 지역에 위치한 골프장 운영하는 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무한 컨트리 클럽입니다. 이거는 대중 골프장이고요. 퍼블릭으로 불리는 국내에서 세 번째 규모고요. 그리고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죠, 여자니까. KLPGA 2부 드림 투어를 전담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남아토곤이라는 그 건설사가 있어요. 남아토곤 건설사가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남아토곤의 8인이 회사 지분의 8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남아토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완전히 접지 않으면 이거를 팔진 않겠죠. 지금 남아토곤 같은 경우에도 건설업 중에 주가상으로 나쁘지가 않거든요. 건설사 주가들 중에, 중소건설사 중에. 근데 이 그 골프장 산업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남아산업이 공모를 한 이유는 공모 자금을 통해서 신규 레지던스랑 VIP용 골프태를 신축할 예정이다. 지금 남아산업이 지금 그 밝힌 바로는 앞으로 무안CC 이쪽이 굉장히 그 유동인구가 늘 거다. 왜냐면 옆에 무안공항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방공항이 어렵다. 놀고 있다. 맨날 그 열었는데 아무도 안 온다. 중국인들도 거의 지금 오지가 않고. 근데 그 제주항공이라던가 TA항공 그 노선 늘어나는 거 잘 보시면 갑자기 무안 쪽에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무안, 오사카 이런 거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공항 활성화라는 그런 어떤 정부의 정책과 맞추어서 뭐 이런 저가 항공이라던가 이 남아산업 쪽에서 하는 이런 골프장 산업, 이런 것도 지금 그거와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안 컨트리 클럽을 키우려고 지금 남아산업이 공모를 했는데 성공을 했고요. 골프장 운영업체로 최초로 상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바이오도 들어올 때 보면 바이오 회사가 처음으로 상장되었을 때는 생소했겠죠. 근데 지금은 수많은 바이오 회사가 상장되어 있고 바이오 산업이라고 불리는 카테고리 안에 여러 종목들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적정 주가를. 남아산업도 지금 골프장 그 운영업체로서 처음 상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비교 대상이 얼마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용평 리조트 같은 리조트랑 비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골프장 그리고 스키장과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남아산업을 필두로 또 여러 업체들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타당성 있는 그 주가 산출이 가능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남아산업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 돌파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은 있습니다. 남아산업이 상장한 뒤에 어저께도 주가가 좋았고 오늘도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9,000원을 돌파했다가 지금 살짝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탄력이 살아있다. 손절가는 8,000원인데 지금 7,80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종가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일단 남아산업은 조금 더 물러선 다음에 제가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16,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DR잼입니다. DR잼도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오늘 다 그 신규 상장률이 얼마 안 된 새내기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수능도 끝났는데 이제 새로운 그 대학 생활을 시작하려는 새내기들도 많잖아요. 그것처럼 여러 이런 종목들도 새로 주식시장에 편입이 되어서 굉장히 지금 장밋빛 전망 이런 거에 그 취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DR잼은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 이쪽을 다루는 업체입니다. 엑스레이 시스템 핵심 부품이 제너레이터 그리고 튜브가 있는데 이거를 자체 생산하고 있고요. 후지필름이라던가 삼성전자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아날로그 시장 엑스레이가 예전에 아날로그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대학병원에 가면 동네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 1차 그 의료기관이라고 해요. 진료 의뢰서를 떼서 대학병원을 가요. 그럼 대학병원에서 일단 방사선과를 다녀오라고 해요. 보통 엑스레이를 찍어와라, 뭐 CT를 찍어와라, MRI를 찍어와라. 근데 그거 옛날에 필름을 들고 다시 갔습니다. 필름을 들고 다시 예를 들어 정형외과, 신경외과를 가요. 그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사가 방사선과에서 가져온 필름을 보고 분석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점심시간에 걸려요. 그럼 점심을 먹고 또 오래요. 또 늦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고 하면 그냥 방사선과 다시 갈 필요 없어요. 방사선과 찍고 오면 방사선과에서 바로 컴퓨터에 올려요. 그럼 신경외과, 정형외과 의사 컴퓨터 키면 거기 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굉장히 단축됐죠. 지금 아날로그 시장 내 성장성의 한계에 부닥쳤고 디텍터 가격이 인하하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에서는 그럼 디텍터 가격도 떨어지고 이 아날로그 시장에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 디지털 시장을 키워야 되는데 디지털 엑스레이 교체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신규 수요가 급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지털 엑스레이 들어가는 핵심 부품 제너레이터 튜브를 생산하는 DR젠 같은 경우에도 팔 수 있는 파이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수요에 힘입어서 DR젠이라는 회사가 공모에도 성공을 했고요. 상장에도 성공을 했고 여기서 공모 자금을 얻어서 또 새로운 그 사업에 투자를 하겠죠. DR젠 목표가 9,000원, 손절가는 6,000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한창제지입니다. 한창제지 오늘 지금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창제지는 택배 상자 제조에 쓰이는 백판지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최근에 이거는 국내 최초로 옥수수에서 추출된 자연 물질을 사용해서 친환경 종이컵 에코피스 컵을 개발했어요. 근데 지금 그 스타벅스에서 이제 종이 빨대 쓴다고 지금 그 뉴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스타벅스 하나만 해서는 안 되지만 최근의 추세를 보면 햄버거집도 그렇고 커피집도 그렇고 앞으로는 빨대 그리고 뭐 일회용 컵, 플라스틱 이런 거 잘 안 쓰겠다. 여러분들이 매장 가면 느끼실 수 있잖아요. 머그컵에다 주죠.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 플라스틱 컵을 줘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얼마나 효과를 볼진 모르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홍보 효과도 있고 아마 몇 년 뒤면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반발도 많아요. 사람들이 플라스틱 컵이 난 더 좋다. 빨대컵으로 빨아먹고 싶은데 왜 머그컵으로 주냐. 이런 사람도 많고 직원들은 설거지거리가 는다. 근데 이게 몇 년간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화하면 강화했지 후퇴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창제지에서 이 친환경 종이컵을 개발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지금 이슈랑 맞아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회용 컵이라던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될 것이 지금 뻔하기 때문에 한창제지 같이 이렇게 옥수수 컵으로 만든 그 친환경 컵을 만든다고 하면 생분해가 되겠죠. 버려도. 그러니까 그런 컵들이 사용될 수 있는 파이가 넓어진다. 그러니까 한창제지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영위하고 있던 사업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붙은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2,000원대의 그 저항권을 뚫고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1,700원, 목표가는 4,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오파스넷입니다. 오피스넷이 아니고 오파스넷이에요. 네트워크 통합, NI라고 하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통신 인프라 기획, 그리고 설계, 납품, 구축, 운영,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오파스넷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그 가장 이슈는 당연히 5G죠. 지금 국내 통신 3사가 다들 이 5G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지금 뭐 KT가 뭐 큰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통신 업종이 지금 굉장히 한번 이슈로 크게 흔들렸지만 5G 시대로 가서 어떤 새로운 파이가 열리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거죠. 지금 보면 그 4분기에 국내 통신 3사의 5G 네트워크 투자가 개시가 됩니다. 각 3사가 지금 다 계획을 내놨죠. 그리고 내년에 설치를 본격적으로 할 거고 2020년대에 5G 시대가 본격화할 전망이에요. 이거에 맞춰서 통신 3사뿐만 아니라 휴대폰 회사들도 5G에 맞는 휴대폰을 내놓을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파스넷의 그 역할은 뭐냐? 오파스넷은 아까 통신 인프라를 기획하고 설계, 납품, 구축, 운영, 유지, 보수 이걸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4G에서 5G로 갈 때 기대하는 건 뭐예요? 맨날 이제 정부 정책자들이 나와서 홍보를 하잖아요. 갖고 나서. 자, 이게 5G입니다. 이제. 자, 달립니다. 우리 열차, 제일 빠른 열차. 시속 지금 250km, 300km로 달리고 있어요. 자, 영화를 한번 다운받아보죠. 몇 초 안 걸립니다. 이게 바로 5G 시대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다운되고 더 끊김이 없고 이러려면 통신망이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지금 뭐 이번에 그런 사고처럼 그 사고가 안 일어나고 통신망이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유지 보수도 잘 돼야죠. 오파스넷이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통신 3사라던가 뭐 5G 시대를 굉장히 홍보하면 굉장히 우리는 스피드 있고 안정성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오파스넷이 하는 이런 사업에서 뒷받침을 못 해주면 그거는 다 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파스넷은 5G 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백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5G 시대에 통신 3사를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통신 3사의 그 직접 투자라는 것은 너무 좀 아시다시피 답답해요. KT는 물론 지금 원래 한국전력이랑 더불어서 뭐 단계적으로 답답했다가 이번에 또 사고로 또 답답하기도 하고 SK텔레콤이라든가 LG유플러스도 요즘에 사실 조금 뜨긴 했지만 통신 업종 자체가 굉장히 성숙 업종이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서 오히려 오파스넷 같은 회사가 주식시장에서는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8,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관련 종목 오파스넷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양한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최명성 소장은 이번 주에 또 어떤 종목을 짚어주실지 궁금합니다. 들어볼까요? 네, 저는 바닥권에서 좀 안정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종목 위주로 오늘 제가 종목을 선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추천전은 이제 에림당이 되겠습니다. 에림당은 이제 아동도서 출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화이 시리즈가 히트를 치면서 상당히 좀 유명해진 회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자회사 TA항공, TA홀딩스가 제가 지난번에 그 차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단기간에 좀 30% 이상 올라갔고요. TA항공사가 5년 연속 흑자를 보이면서 TA항공사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에림당이 상당히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3년 연속 그 영업이익과 매출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유보율도 830% 이상 지니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매진 물량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주 전에 이 부분에서 추천을 했는데 좀 가까이서 보시면은 며칠 전에 한 8% 정도 갑자기 급등한 차트가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닥권에서 이제 좀 시작한 듯한 느낌이 들고요. 주봉을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한 15,000원에서 놀았던 주식이 한 4,000원대 거의 뭐 세 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주봉을 잘 보시면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추세를 지금 현재 그리고 있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더라도 가장 바닥, 그러니까 최저점 4,000원대를 찍고 다시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뭐 우리 시청자님들 아시겠지만 연말 연초 되면 뭐 해외여행은 뭐 티켓이 없어서 못 나간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요. 이 종목은 회사 좋고 실적 좋아지고 또 순익률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간을 두고 한 연초 한 2월, 3월 달까지 들고 가시면 충분히 좀 많은 수익이 나오리라 생각되는데요. 현재 가격이 5,930원인데 목표가를 7,500원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7,500원 드리는데요. 2차는 9,000원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5,000원을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도 좀 차분히 보시고 해외 여행 관련주니까 차분히 좀 연말 연초까지 한 1월, 2월까지 좀 들고 가시면 상당히 좀 반응이 좋다. 좀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오리콘이 되겠습니다. 오리콤은 이제 대주주가 두산인데요. 두산그룹 내 이제 광고 대행 및 이제 홍보, 판촉을 대행하는 이제 광고 회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 쪽에서 오리콤 지분율을 63% 보유하고 있는데요. 프로모션이라든가 잡지 등 전기 간행물들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특징은 우리나라 그 광고 회사가 10대 기업에서 거의 이제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거의 뭐 자기 회사, 예를 들어서 제일기획은 삼성그룹 내 그런 이제 광고만 맡아서 하는데 오리콤은 이제 두산그룹 외에 일반 회사 또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많은 광고를 이제 오더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비해 매출이 23% 증가하고 있고요. 유보율도 3,540%로 상당히 좀 안정적인 회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관 쪽에서도 상당히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차트 보면서 지난번에 이 바닥권을 한 2달 연속 잘 지지하면서 일주일 전에 제가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 2~3% 정도는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앞부분을 보시면요. 5,000원대 있는 주식이 4,000원, 5,000원대 있는 주식이 단기간에 8,860원, 9,000원까지 한 일주일 만에 더블이 간 적이 있는데요. 올 6월 달입니다. 6월 달. 근데 이제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이제 12월 1일인데요. 보통 이 주식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 그래서 보통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우리나라 주식은 그 움직이는 그런 이제 사이클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딱 6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가 됐는데 아무래도 보시면 이제 바닥을 2달 잡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매집봉이 하나씩 나온 거 보니까 좀 상승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봉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봉 보시면 바닥을 잘 다지고요. 이 매집 물량이 있는데 아직 다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집 물량이 2번 나왔고 이제 21선을 뚫고 반등하는 이런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요. 광고라면 보통 이제 연초에 많이 이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일반 회사든 많이 이제 공격적인 광고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아마 내년 1분기에 1월, 2월, 3월 달에 상당히 그 매출과 영업이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연초 한 3월까지는 좀 차분히 들고 가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6,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700원을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도 좀 차분히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코오롱 티슈이 됩니다. 제가 이 종목은 이제 3개월 연속 들고 나오는데요. 그만큼 회사가 좋고 튼튼하고 또 향후 비전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제가 들고 나오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지는 이제 신약 개발 및 화장품 및 드럭스토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주력 제품 인보사가 미국 임상 3상에 거의 임박해 있고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코오롱 티슈이 나와서 직접 사장님이 나와서 직접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 그 인보사에 있던 그 해외 수출 계약 체결 소식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매출 영업이 늘어났는데 이번에 이제 2주 전에 일본 쪽에 기술 수출했는데 단위가로는 이제 6,670억으로 이제 최대 개인 제약회사로는 최대 수출을 했다. 그런 이제 뉴스가 하나 나오면서 한번 폭등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향후 저는 이제 제가 17년 전업하면서 느끼는 경험이나 감각이 있는데요. 제2의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처럼 앞으로 좀 상당히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부터 계속 추천해서 30% 수익을 드렸고 또 이 부분 또 2주 전에 나와서 여기서 강하게 추천을 해서 단기간에 한 30% 수익이 나왔죠.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마다 제가 절반 이상 매도를 드렸고 지금도 이제 절반 정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이제 매도하신 분도 있는데요. 오늘도 매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왔던 엄청난 거래량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일본 나라에만 6,670억 기술 이전을 했는데 향후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동남아시아, 중국 할 것 없이 만약 기술 이전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이 회사는 순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주봉을 보시면요. 주봉도 이 바닥권을 한 35,000에서 4만원 바닥권을 잘 잡고 최대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 앞으로 1차 5만원, 2차 6만원, 7만원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코오롱 티슈지는 뭐 단기적으로 너무 보지 마시고요. 1년이고 2년이고 들어가시면 향후 예전에 그 셀트리온이 2만원짜리가 36만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도 그렇게 2만원짜리가 36만원 갈 때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티슈지는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1년 정도 묻어나서 최소한 뭐 50에서 더블 정도는 나올 수 있는 회사니까 좀 중기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원익 IPS가 되겠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제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잘 좀 추려내고 많이 이제 골라내고 있는데 원익 IPS, 원익 테라세미콘 그 같은 반도체 장비 또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업체가 좀 이제 많이 매집이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원익 IPS는 이제 각종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장비 제조하면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회사 2대 주주가 삼성전자인데요. 한 7%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원익 IPS의 기술력이 상당히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톱을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뽑은 최고의 중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이제 고객사는 이제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등이 있는데요. 이 회사도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들어서 이제 기관과 연기금 쪽에서 상당히 그 매수가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관의 이제 매수 이제 관련 도표인데요. 기관이 한 달 내내 거의 매일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보험, 투신, 연기금, 보수적인 연기금 쪽에서도 거의 2주, 3주 할 것 없이 거의 뭐 우리나라 전 기관에서 계속 뭐 3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안전하고 회사 실적 좋아지고 또 삼성전자가 2대 주주고요. 거의 뭐 납품을 삼성 쪽에 납품하기 때문에 향후 비전이 있어 보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바닥권에서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지금 실리고 있고요. 주봉을 보시더라도 예전에 4만 원대 있는 주식이 이번에 17,000원 500원까지 내렸고요. 바닥권에서 주봉 매집량이 나오면서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월봉도 4만 원대 있는 주식이 17,500원을 2달 연속 바닥을 지지하고 상승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연말 연초 되면 또 이게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재무제표도 좋아지는 그런 결론도 많이 도달하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제가 목표가를 27,000원을 드리겠습니다. 27,000원. 그래서 27,000원 가면 이제 수익률이 한 25% 정도 나오는데요. 내년 한 2월까지 좀 들고 하시면 이 종목은 거의 뭐 일봉, 주봉, 월봉상 바닥을 찍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은 이 종목을 좀 특히 잘 관심을 두면서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제일제강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연강선제 및 철강 관련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생활용품 및 건축, 토목, 자재 등 일반 생활용품을 많이 이제 만들고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우리가 뭐 못이라든가 볼트라든가 철강, 옷걸이 등 이런 이제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데요. 매출액도 괜찮고 실적도 무난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 유보율이 350%라 안정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 앞부분에서 올해 7월부터 좀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엄청난 매집봉을 보면서 단기간에 한 1,500원짜리가 5,400원까지 300% 수익을 급등을 했죠. 그래서 급등을 한 후에 가격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이 6개월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제가 이제 매일 2,000 종목을 매일 하루 2번씩 돌려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전 종목을 한 2만 번 정도 봤기 때문에 웬만한 뭐 차트 보면 바로 뭐 1초 안에 이 종목 갈 것 같다 안 갈 것 같다 이게 딱 나오는데요. 이 종목 6개월 정도 어느 정도 바닥을 지지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고 모든 이평선을 모아놨기 때문에 한 번 크게 튀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더라도 바닥을 이 종목은 2년 연속 바닥을 정확히 잘 잡았고요. 현재 바닥권에서 매집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들고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좀 바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되겠는데요. 현재 그 1,455원인데 목표가는 2,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1,200원을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 좀 어느 정도 소액으로 좀 매수해 놓으시고 들고 있으면 연말 연초에는 좀 개별 장세가 있을 때는 개별주가 이렇게 막 날아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충분히 이런 종목도 50에서 10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니까 이 종목 좀 매수하시고 차분히 좀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제일제강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다시금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 신 소장님은 BGF 리테일 말씀해 주셨는데 편의점 관련주들이 카드 그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서 최근에 좀 올라가더라고요. 어땠습니까? 네, BGF 리테일 지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BGF 리테일 제가 편의점주는 올라가는 것도 편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그 삼각김밥을 사듯이 혹은 뭐 4-5개 맥주캔에 10,000원짜리 하는 거 그 세트를 사듯이 편의스럽게 사라 BGF 리테일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고가상으로 14.16% 올랐고 종가로 7.96% 올랐고요. 이번 주에 갭상승해서 시작했죠. 갭상승해서 시작했고 고가상으로 또 이번 주에도 10%가량 올라갔다가 지금 또 종가상으로 5% 유지하면서 이제 드디어 21만 원 선에 다가섰습니다. 그쵸? 21만 원. 올해 그 초반부터, 그쵸? 2018년 1월달, 2월달에 21만 원이 무너지고 나서 4월, 5월에도 도전했었고, 6월, 7월에도 도전했었고, 가을에 9월, 10월에도 도전했었고, 지금 계속 보세요. 21만 원이죠. 이거 21만 원. 거의 지금 사전 5기. 이번에 도전하면 사전 5기네요. 자, 21만 원만 뚫리면 굉장히, 탄력있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BGF랑 BGF 리테일이 분할을 했잖아요. 그 뒤에 이제 BGF 리테일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연말에
이 부분을 만약 21만 원 돌파하고 끝나면 더 좋고, 만약 못하더라도 내년 초쯤에 이제 이 부분을 도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접근주로도 지금 좋고요. 아주 편의점 음식을 사듯이 쉽게 BGF 리테일을 사자. 그래서 편안하게 연말을 보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는 BGF 리테일 들어봤고요. 어떤 종목을 또 접근을 해볼까요? 네, 이번 주는 남아산업입니다. 예. 자, 남아산업으로 제 생각에는 홀인원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프에서 홀인원 하기 힘들죠. 어렵죠. 골프를 잘 못 치면 차라리 골프장을 운영하는 남아산업에 투자해서 홀인원을 노려보자. 우리가 뭐 그 텐베거에서 뭐 예전에 10루타짜리 종목 이런 투자 대가의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텐베거 10루타는 이제 야구랑 비교한 거고, 이제 골프로 비교하면 홀인원을 하면 치면 수익률이 굉장히 크겠죠. 남아산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도 탄력이 좋고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사실 하루 이틀에 갈려요. 이게 첫날에, 그러니까 정말 이거 요즘에 그냥 남아산업도 마찬가지고, 아까 바이오주, 사이토젠 이런 것도 장외에서 그 청약 경쟁률 엄청나게 높았어요. 근데 이제 청약 경쟁률은 사실 외부에서 어떤 열기를 뜻하는 거고, 사실 우리가 청약 경쟁률 높으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700대 1 나와보세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그거예요. 700개 신청했는데 한 주 받는 거라니까요. 그럼 나는 700개 돈 넣으면 뭐예요? 나는 한 주밖에 없는데. 25% 오르면 뭐예요? 나는 한 주밖에 없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런 뜨거운 열기를 반영하는 것 뿐이지, 나한테 손에 쥐어지는 거는, 그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사야죠. 그걸 못 샀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예 그게 너무 열기가 뜨거웠고 고평가돼서 만약에 상장된 거라고 여겨지면 바로 급락인데, 지금 남아산업은 일단 첫날에 오른 데다가 그 다음날 지금 유지하면서 거의 지금 종가 가까이 가는데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 23%, 24%를. 이렇게 되면 일단은 한 3, 4일간은 이 관성에 따라 갑니다. 그냥 한 번에 멈출 수가 없어요. 자동차도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성으로도 한 5, 6%는 가요. 지금 이 상황이면. 남아산업은 단기 추천주로 딱 알맞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탄력이 붙으면 지금 이런 장세에서 이거 홀인원도 가능하죠. 홀인원 수익률을 제가 딱 특정지어서 할 수는 없지만, 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따라 틀리지만 최소 50% 나면 홀인원 정도 아니겠어요? 그 정도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남화산업에 대해서 홀인원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독특한 비유를 좀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최명성 소장인데, 코롱티슈젠 뭐 지속적으로 지금 밀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상당히 좋았죠. 예. 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강력하게 추천을 했는데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부분 한 7, 8% 정도 수익은 났고요. 다시 좀 지수가 좀 내리면서 다시 내렸는데, 다시 그 저점을 똑같이 지난주에 추천했던 자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단타 하실 분은 이렇게 박스권을 딱 정해놓고 한 10% 정도, 10에서 20% 정도, 15% 정도 수익이 나네요. 그래서 바닥에 오면 매수, 위에 올라가면 매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시고, 중장기로 가지고 가실 분은 이렇게 한 절반 정도는 단타를 하시고, 절반은 좀 끝까지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보고 끝까지 두고 가시면서 좀 단기 대응 절반, 중장기 대응 절반 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제일제강을 제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신 종목이요? 예, 그렇죠. 왜냐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무제표도 좀 꼼꼼히 보지만 그 다음은 차트주의자거든요. 사실 그 주식은 차트입니다. 차트 과학인데, 과학을 뭘로 설명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 전문가나 뭐 주식 전문가들이 어디 가서 브리핑할 때는 차트를 보고 하지 무작정 나와서 뭐 책을 들고 말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트 속에 이 종목의 힘이라든가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뭐 그런 게 다 나왔는데, 이 종목은 차트를 보시면 뭐랄까 힘을 거의 6개월 정도 응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8월 달부터 1월, 2월, 3월, 4월 4개월 동안 거의 횡보입니다. 횡보. 그러면은 사실 개인들은 지쳐서 다 떠나가거든요. 근데 뭔가 횡보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세력이 됐든 누가 관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가 좋은 호재라든가 뭐가 나오면은 뻥 튀죠. 그게 예전에 보면은 이제 뭐 개항전기 우선주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전기 우선주가 있는데, 이런 종목이 이 앞에서 보시면은 횡보를, 이런 부분이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신 말씀은 6개월 정도 횡보하다가 뻥 튀어서 3,000원짜리가 3만원까지 2주 만에 1000% 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꼭 그렇게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연말과 연초 1월, 2월 되면은 개별종 한번 폭등하는 시절이 나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종목은 뭐 질제강이 회사 나쁜 거 아닙니다. 회사 좋으니까요. 어느 정도 뭐 소액으로 뭐 몇백만 원 정도만 사놓고 한번 두고 보자 했을 때 연말에 특히 이제 3월달 되면 상장 폐지 되는 회사도 있는데 그 전에 개별주가 날아다니는 시세가 한번 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놓으시면 이 종목은 분명히 누가 현재 누가 관리하기 때문에 한 번은 올해 12월 또 내년 1월, 2월 중에 개별주가 날아가진 시절이 오면 그때는 한 번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추천해 보겠습니다. 네, 제일 제강에 대해서 선취배를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신 소장님 보이십니까? 네, 저는 까뮤 ENC를 꼽았습니다. 네. 거래소의 지금 그 상승률 상위 그 20위를 보면요. 1위는 한창재지. 아까 제가 갖고 온 게 지금 1위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능기업들 뭐 관련주들 많고 진양그룹 많고요. 그리고 5위에 지금 까뮤 ENC가 9.44% 오르고 있어요. 까뮤 ENC의 그 지금 뭐 최근의 소식은 26일 날 빌텍이라는 회사로부터 그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 한 개동 신축하는 공사 수주했는데 412억 8,500만 원. 이게 지난해 매출액의 24%니까 꽤 크죠. 한 건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30% 가까이를 지금 얻어냈습니다. 일단 중소형 건설사고 사실 지금 건설업종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죠. 물론 바닥에서 좀 살아난 기미는 보여요. 현대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도 그렇고 중소형 건설사도 몇 개는 지금 바닥을 찍고 들어오는 건 보이는데 건설업종이 옛날에 뭐 건설 뭐 트로이카주들 갈 때처럼 지금 전면에 나서서 가고 있진 않죠. 그때 뭐 현대자동차가 워낙에 지금 안 좋지만 여러분들 파블로프 효과라고 최근의 기억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옛날에 차화정 무슨 70주 이럴 때 삼성전자, 삼성 뭐 바이오로기스, 셀트리온 이런 건 아예 없었고 삼성전자는 아예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삼성전자는 안 갔으니까. 그땐 차화정하고 70주 이런 것만 갔거든요. 화정이 왜 갔어요? 화정이. 화학정유가. 화학정유 제품도 다 결국 건설업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처럼 그렇게 건설업종이 대세로 가고 있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별적인 건설주들만 톡톡 튈 때가 있는 건데 지금 까뮤 ENC 같은 작은 건설사들이 지금 한 번씩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을 시장을 대표하거나 건설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으로서 특징은 없지만 어쨌든 수익률상으로 지금 그 상승률 상위 5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까뮤 ENC를 한번 특징주로 꼽아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까뮤 ENC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최 소장님은 어떤 종목을 보시겠어요? 예, 오늘 좀 현대차 관련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동안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가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뭐 미국에 수출 잘 되고 하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사실상 그 현대차나 기아차 또 현대모비스를 들고 계신 분들은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오늘 이제 현대차가 이제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227만 주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상당히 좀 많은 물량을 매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는 약 8%까지 좀 뛰었는데요. 도표 보시면 외국인 쪽에서 일주일 내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취매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이 이렇게 선취매를 일주일 내내 엄청나게 했다는 것은 뭔가 좋은 호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더라도 바닥에서 지금 매집이 들어와 있고요. 일단 뭐 현대차, 기아차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종목은 이 떨어진 부분, 그러니까 61선이 꺾이는 부분 13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라든가 보시면 기아차도 현재 많이 떨어진데 향후 한 34,000원. 현대모비스도 보시면 이 종목도 22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매수하시면 상당히 고통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게 표시한 구간까지는 충분히 한 20% 이상 올라올 수 있으니까 갑자기 좀 매도하지 마시고요. 조금 시간을 들고 한두 달 들고 하시면 어느 정도는 20, 30% 올라올 수 있으니까 좀 들고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단기적으로 낙폭이 너무 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들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1776번님께서 탑 엔지니어링 7,841원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비중 20%예요. 신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아마 그 OLED 업황 회복에 기대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빠졌을 때 사신 것 같아요. 일단 자리는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만원대가 너무나 힘들죠. 만원대가 몇 년을 고생시킵니까? 지금 10년이란 세월 동안 이거 보세요. 만원만 가면은 핀셋으로 누르고 있어요. 이번 연도에도 한번 뚫으려고 과감하게 시도를 했다가, 그죠? 용감하게 시도를 했으나
확 밀려버렸어요, 결국. 이 라인을 못 벗어났어요. 2008년에 그런 아픔들을. 그래서 결국 이 라인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되게 사볼만 하죠. 그리고 지금 LG 디스플레이라는 삼성 디스플레이 뭐 이런 데 납품을 하는데, 사실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는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보면은 2008년, 2009년, 2011년, 2015년 바닥으로 항상 작용했던 2만 원이라는 믿음직스러운 선을 깨버렸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2만 원이 내 머리 위에서 누르는 악마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는 LG 디스플레이는 주가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재무제표를 안 봐도 지금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디스플레이 업황은 뭐 파이는 커질지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 LG 디스플레이의 파이는 적어지고 있다는 거죠. 중국산 디스플레이의 그런 그 저가 공세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좋지가 않아요. 디스플레이 업황을 저게 LG 디스플레이가 만약 대변을 하는 거라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LG 디스플레이가 안 좋으면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면 되는 거고, 중국에도 납품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건 있고요. 파워로직스라는 회사를 계열사로 갖고 있죠, 지분을. 파워로직스의 주가는 지금 완전히 LG 디스플레이와 반대예요. 뒤집어 놓은 거랑 똑같죠. 항상 그 저항으로 작용했던 부분을 뚫었어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탑 엔지니어링은 디스플레이, 그 계열사로 갖고 있는 파워로직스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카메라 모듈, 휴대폰에 관련된 거, 휴대폰 디스플레이 업황의 회복이 나온다면, 지금 파워로직스를 보면은 휴대폰 업황은 회복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2018년 한번 뚫으려고 하다가 기술적으로 실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기엔 기술적으로 10,000원대를 못 벗어나서 눌렸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지고 있는데 목표가는 아까 말한 2008년의 아픔을 이번에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10,000원에 근접할수록 판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신 가격은 지금 거의 지금 현재가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10,000원 가까이 날 때까지 수익을 한번 내보는 전략.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탑 엔지니어링 10,000원대까지 한번 다시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최명성 소장인데 FNC 엔터 9,200원의 비중은 50%,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엔터주들 최근에 괜찮았는데 어때요? 예, 엔터주들 상당히 좋았죠. 뭐, JIP라든가, 또 이제 SM 종목들도 많이 갔는데,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시작한 것 같습니다. FNC 엔터네요. 이제 오락문화 미디어 관련주인데요. 이제 음원 사업이라든가 콘서트 매니지먼트 사업 하는데, 뭐, 우리 전 국민이 아는 유재석 씨나 정영돈 씨가 있네요. 관련 가수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FT 아일랜드들. 그래서 뭐, 회사로 봐서는 튼튼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 종목은 누군가 현재 지금 매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을, 그러니까 주식은 볼 때 너무 그냥 현재 처해 있는 거기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소 8개월, 1년 전 걸 다 보거든요. 확인하는데 꼭 오르고 내리고 또 이 주식이 예전에 했던 과거를 꼭 복습하는 그런 게 꼭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이 주식이 한 7,000원대 있는 주식이 단기간에 14,000원에서 더블 갔네요. 거의 일주일 만에. 근데 이제 기간이 올해 4월에 있고 지금 한 8개월, 9개월 됐는데 누군가는 매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9,200원이면 여기 이 부분에서 좀 올라가실 때 매수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주 양호합니다. 지금 이제 지수도 좀 빠지고 해서 내리는데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는데 여기 5일 전에 매집봉이 있고 이 거래량이 현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좀 팁을 드리자면 현재 60일선, 11선이 있네요. 근데 11선이 세력인데요. 이 가격이 정확히 8,100원입니다. 8,100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8,100원이 깨지지 않는 한은 좀 시간으로 버티십시오. 그럼 뭐 또 연예인 뭐 보십시오. 또 연말 연초 되면 얼마나 행사도 많고 뭐 많죠. 그러면 이제 매출 영업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1차는 이제 단기적으로 10,000원을 드리는데 2차는 12,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연말 연초 되면 뭐 쏟아지죠. 연예인 관련 뭐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그게 공연이라든가. 그래서 회사는 분명히 매출이 뛸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 1월, 2월까지 좀 차분히 들고 가시면 충분히 뭐 1차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홀딩하십시오. 네. 홀딩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1685번님께서 호텔신라 72,0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일단 호텔신라 72,000원 잘 사신 것 같네요. 네, 잘 잡았네요. 지금도 10,000원 이상 수익이 나고 있고요. 계속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제가 중국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성장성은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사드 보복이다 뭐다 흔들리지만 그거는 제 생각에는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호텔주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단기적으로 깨진 거는 사드 보복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일단 지금 부동산주가 안 좋아요. 중국 만과라던가 초상사고 같은 시가총액 초상위 대형 부동산주가 20개월 선이 깨졌어요. 2018년에 처음으로. 그게 어디서부터 이어졌냐면 2014년도에 상승세를 시작한 이후에 20개월 선 깬 적이 없어요. 4년 만에 2018년 들어서 부동산주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동산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집에 깔고 앉아있는 거라 팔지도 않을 거면서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요. 뭐냐면 야 내가 오늘 술 살게. 우리 집값 2억 올랐거든. 근데 집은 안 파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낙수 효과예요. 부동산이 올라야 가서 카지노를 하고 비싼 술을 사 먹어요. 근데 중국 만가나 초상사고가 깨졌다는 건 금사중국이라고 불리는 센즈차이나 마카오에 가서 카지노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금사중국도 2016년 이후에 처음으로 20개월선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귀주모태주라는 거, 백주 종목도 비싼 고량주. 2014년 이후에 이것도 20개월선 깬 적이 없어요. 처음 깨졌죠.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고 제한돼서 떨어지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마카오 가서 카지노를 안 하고 백주를 덜 사 먹는데 호텔 신라를 이용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사드 보복은 사실 살짝 지나가는 노이즈에 불과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호텔 신라는 인천공항에서 이부진 사장이 한번 한 거 보세요. 루비똥이 웬만한 콧대가 아니거든요. 인천공항에 3고초를 해서 데려왔잖아요. 세계 최초로. 그런 능력으로 봤을 때는 호텔 신라는 중국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비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7만 원대 사신 것도 잘하지만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13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잡아야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목표가는 필요가 없다. 호텔 신라는. 제가 단언하지는 어렵지만 10년 뒤에는 현대자동차 연봉보다 호텔 신라 다니는 사람의 연봉이 높아질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한번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호텔 신라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워낙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부근까지도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100선은 그래도 지킵니다. 2102.09포인트의 거래 마감 예상되는데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일단 약세장은 확실합니다. 2119포인트대부터 2100선도 장중에 무너졌는데 2100선은 바로 회복하면서 올라오는 모습 지금 그래프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보시면 오늘 기관이 101억 원 사고요. 개인이 1115억 원 삽니다. 일단 양매도하던 기관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소폭이지만 매수가 들어왔고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1405억 원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자사주 소각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오름세를 보이다가 바로 하락 반전했고요. 지금 2%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3% 가까운 낙폭이 보이고요. 셀트리온만 지금 시총 1위부터 5위 중에 1% 유일한 상승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텔레콤은 지속적으로 좋습니다. 최근에 5G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여러가지 경기 방어주, 배당, 여러가지 호재가 많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공시를 하면서 장중에 7%, 8%대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도 오늘 흐름 좋고요. 네이버가 눌림이 발생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거의 지금 다 회복을 했네요. 보합권 수준까지 거의 올라왔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700포인트부터 쭉 밀려 내려와서 692까지 빠졌다가 지금 695포인트 회복한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외국인이 142억 원 지속적으로 그래도 사줍니다. 그리고 개인이 355억 원 사주고요. 기관은 485억 원 순매도 포지션 잡혀있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4% 하락합니다. 그리고 CJ ENM, 신라젠, 포스코, 캠텍, HLB까지 모두 올라가는 가운데 CJ ENM이 시총 2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신라젠이 최근에 밀리는 동안 CJ ENM은 소폭씩 올라와 준 게 시총 2위 탈환의 역할을 했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메디톡스 하루 좀 쉬어갑니다. 0.62% 조정 나오고요. 바이로메드가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우상향합니다. 하지만 반등폭은 크지 않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낙폭 줄였고요. 코오롱 티슈진 1.45%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그리고 펄어비스의 주가가 오늘 좀 휘청하네요. 3.91% 조정 나오면서 18만 9,300원 마감 예상됩니다.
예, 금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고요. 내일 또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투심 자체는 좋지 못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은 그냥 그동안 안 올랐던 업종들의 순환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코스닥은 막판에 플러스로 지금 거의 바뀌는 지금 확정 안 됐지만 바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코스닥의 그 어떤 제약바이오의 힘으로 올린 거고, 코스피는 역시나 전기전자가 다 떨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시가총액 상위 구조상,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1, 2, 3위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견딜 수 없죠. 이거 세 개 합치면 23%거든요, 비중이. 그래서 셀트리온 혼자 방어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외국인이 3일 연속 사다가 오늘 팔았고요. 개인이 4일 연속 팔다가 오늘 샀습니다. 수급이 3, 4일 만에 바뀌면서 일단은 업종별 순환매가 일어났는데 그동안 안 올랐던 거. 운수장비. 오늘 그 특히나 현대자동차 필두로 해서 낙폭 과대했던 것들 지금 올랐죠. 하지만 지금 현대자동차가 뭐 갑자기 우리나라 시장의 대장주로 등극을 해가지고 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은 없잖아요. 거의 없죠. 현대자동차는 낙폭과대로 지금 반등이 나온 것 같고, 통신업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비금속이나 화학, 철강금속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차하정 장세가 아닌데, 제가 아까 차하정 장세를 또 우연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차하정 장세가 아닌데 차하정이 오르는 거예요. 지금은, 오늘은. 그쵸? 주도 업종이 지금 아니잖아요. 차하정 장세라는 그 대표적인 표현이 몇 년 전에 있던 표현인데, 지금은 그게 올랐다는 건, 지금 그냥 시장 속에서 그냥 안 올랐던 게 순환매가 돈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사실 지금 조금 반등이 지수가 나왔지만 조금 쉬어간다. 근데 이게 물론 제약바이오 쪽의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는 걸 코스닥에서 약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전자가 약세를 보이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 업종들이 이렇게 순환매를 조금 돌면서 코스닥의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재미를 주는 요런 장세가 다음 주 초까지도 약간 이어질 것 같은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 소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좀 이제 아침에 좀 반짝했다가 계속 밀리다가 좀 올라오는데요. 좀 기간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뭐 큰 시장에 이변은 없는데 좀 기관 쪽에서 좀 많이 매수를 좀 해줘야 되는데 기관이 좀 사는 게 좀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 쪽에서도 코스닥 매수 들어왔고 해서 시장은 괜찮습니다. 그 차트만 잠깐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동안 이 앞부분에서 상승해서 횡보를 하다가 지금 한 2, 3일 또 상승을 했죠. 그래서 좀 쉬어가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코스피 기간 거래소는 좀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좋게 생각하고요. 코스닥도 보시면은 횡보 구간입니다. 횡보 구간. 근데 이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 위한 횡보고 이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이제 그 만남 그것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인 것 같은데 다음 주나 다음 주 12월 달이네요. 그래서 충분히 올라가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9개월 연속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연말이나 연초는 충분히 저는 강세장이 한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지금 횡보장이다. 눈치 보기 장세니까 조금만 좀 기다리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긴 시간 함께 했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지금 0.81%나 빠지면서 2100선 무너졌습니다. 2096.95포인트에 장 마쳤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0.04% 소폭 상승하면서 695포인트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지금 2원 상승하면서 1121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들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정리해드리는 시간,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벌써 한 주가 다 끝난 금요일이 됐네요. 오늘은 국내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한국은행 금리 인상 이벤트가 있었죠. 아침에는 시장이 잘 버텼죠. 막판에 스튜디오 오는 기간 동안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모습을 보면 외국인은 매도를 현선물에서 했고요. 기관이 현물에서 매도하다가 막판에 300억 정도 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매도하는 것은 사실 시장에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이 아주 기둥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행보에 따라서 시장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금리 인상이 시장이 예상됐던 부분이었는데 시장은 처음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막판에 보였다는 거. 그 얘기는 금리 인상이 향후 시장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였습니다. 아침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4조 8천억 한다 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밀렸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밀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톱텍에서 기술 유출. 요게 이제 삼성전자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으로 미친 것이 아니냐. 특히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삼성전자는 시장의 맏형 역할을 해야 될 위치에 현재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시장을 흔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수급적인 부분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외국인이 어저께 6천억 정도의 선물 매도를 했다가 3천억 정도를 걷어들였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그 3천억을 다시 매도했고요. 현물에서도 1,700억을 매도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뭐냐면 비차익에서는 매수를 계속 감행했던 외국인이었는데 오늘 비차익에서 1,300억 정도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시장을 오늘 밀어낸 것은 외국인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G20 정상회담 때문에 밀어냈다? 그런 거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시장에서 하락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다라고 봤을 때 오늘 이벤트 금통위의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밀렸죠. 음봉이 2개가 나왔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코스피 음봉 2개 나온 거하고 똑같은 음봉이 SK하이닉스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음봉 2개가 똑같이 나왔는데 음봉이 좀 다르죠. SK하이닉스는 위쪽에 올라간 부분에 일부를 되돌렸지만 삼성전자 완전히 되돌린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좀 어려운 쪽 국면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대체 종목으로 차화정이 좀 올라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삼성전자의 4조 8천의 자사주 소각은 상당한 이슈입니다. 근데 그 이슈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본다면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때까지는 잘 견딘 시장이었지만 일단 금통위가 진행이 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아마도 금통위하고 G20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매수 구역은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방향을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그 전부터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 보도록 하죠. 자, 글로벌 이슈는요. 지금 G20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양국의,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휴전 가능성이 상당히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휴전 가능성이 되면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역분쟁이 더 확대되지 않는구나. 호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휴전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휴전에는 이때까지 부과했던 관세 부과를 멈췄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 휴전이 아니라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보류하면서 휴전하는 그런 상황일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휴전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 노출된 상황이라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무역 분쟁에 대한 협상을 했을 때 이거보다 더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악재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너무나 예측을 좀 가파르게 해놓은 것이 시장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 중에는 휴전, 협상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죠. 자기가 만족할 만한 어떤 리스트는 아니지만
협상에 대한 의도를 좀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역 분쟁으로 해서 상당히 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은 협상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내일과 모레 방향성에 따라서 다음 주 또 12월 시장을 좌지우지할 거다라는 생각한다면 이 G20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아마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고 너무 G20 정상회담을 띄워놨고 이 G20 정상회담 자체를 사실은 양국 정상회담으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G20 정상회담에서 보호무역에 대한 어떤 성명서 채택 뭐 이런 것 없습니다. 반대에 대한 성명서 채택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사실 이 회담에서 정말 우리가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는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미국 시장을 보면 지난주 장대 음봉을 다 메워주는 장대 양봉이 주봉에서 나왔어요. 근데 윗꼬리가 하나 살짝 생겼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요 6시에 끝나는데요 5시에 40분까지는 0.36% 플러스였어요. 근데 막판에 0.12로 빠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0.5% 정도가 한 10분 남겨놓고 내린 상황이었다. 그만큼 미국 시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봉이 완성형이냐라고 본다면 아직 하루가 남았습니다. 하루의 윗꼬리가 정말 길어진다면 완성형이라 할 수 없겠죠. 특히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면 후행 스팬이 올라가는 이 자리가 아직 캔들을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 완성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 상태에서는 양봉이 사실은 그저께 난 양봉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이 후행 스팬이 이제 캔들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뚫어주는 캔들, 이 후행 스팬의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못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밤도 아주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다. 주봉 완성형과 일봉에서 호전 신호를 완전하게 보여주는지 이게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금통위가 있어요. 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사항이 이제 뭘까요? 금리 인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항상 보면은 시장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금리 인하하고 시장 경기가 좋으면 금리 인상하는 게 기본적인 건데 그것을 벗어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오늘 막판에 하락으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인데요. 이 금통위의 의견을 보면 소수 의견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조동철하고 신인석 금통위원이 금리 동결을 주장합니다. 지난번에 금리 동결할 때는 두 사람이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3번을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금리 인상을 했는데 2명이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의 기대치 될 만큼의 어떤 회복 조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범위한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이슈로 삼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게 포인트가 맞아야 되는데 포인트를 빗나간 금리 인상이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약 3개월 정도 시장의 지표를 봐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 금리 인상하고 난 다음에 그 지표가 악화된다면 이 금리 인상이 악수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시장 상황에 변동이 없다. 그러면 악수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 인상에 대한 정확한 결과는 2, 3개월 뒤에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2, 3개월 동안 지표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심리를 위축시키는 오늘 상황이 아니었을까. 물론 이건 개인적 상황입니다. 결정은 투자가가 하고 또 시장이 결정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심리를 약간 위축시키는 금리 인상이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죠. 다음 주는 사실은 요번에 G20 정상회담에 따라서 움직이죠. 근데 다음 주 전략 중에서 가장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개인들이 코스닥을 매수를 합니다. 근데 이게 거의 한 1조 2천억을 이달에 샀어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 자체를 예전처럼 개인들이 점령한 상태인데 오늘 금통에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이런 부분 더 본다면 실제로 더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외국인이나 기관이 코스닥을 점령하게 되면 주가가 빠져도 물 타서 끌어올렸다가 빼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빠져나갈 기회를 갖죠. 근데 개인이 사면 총알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금토위의 금리 인상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봤을 때 코스닥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오늘은 코스닥이 거래소보다는 강했지만 향후 시장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금요일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